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위켄드 에디션, 오늘의 미국이요.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에디션에서는 아마 이제 내일이 미국이 일요일인데, 내일 더 자세히 발표해 드릴 만한 그런 그 두 가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를테면 뭐 스케줄이죠. 시팩에서 공화당의 가장 그 보수적인 영향력이 있는 정치행동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모의 투표도 하죠. 뭐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 선거가 치러져서 그 결과가 오늘 안에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팍스와 인터뷰를 하고 했었던 것, 그리고 스펙에서 트럼프의 지지자가 민주주의의 종말을 환영한다, 이런 얘기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의 복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들려드리겠고요. 제가 사실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는 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성은요. 그 뒤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운동화, 법적 싸움, 바이든 대통령도 쉽지 않은 입장에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약간 놀랄만한, 아니면 무척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역시 뭐 판을 읽는구나 하는 것 같은 느낌, 엘라바마주의 대법원에 배하는 인간이다 하는 그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재밌는 그 시사 만평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달 위를 걸어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12명 전부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달 탐사. 맨 마지막에는 오늘은 좀 정규 방송과는 달리 러시아가 지금 이거 세계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러시아의 문학이 대단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인간 교본 같은 책을 읽을 때 언젠가 누군가가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쓰겠죠. 그 부분을 조금 더 푸틴의 시각에서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전해드리는, 그렇게 이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구성했습니다. 보수 정치행동위원회 CPEC 마지막 날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앨리스 스테파닉 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뉴욕의 연방 하원 의원, 오늘 이제 연설 날짜 잡혔고요. 그리고 그 마이클 린델 벽에 가히 있죠. 이 사람은 부정선거 많이 주장하다가 법적 소송 당하고 거의 졌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여전히 연설하고, 카리 레이크 남편보다 트럼프가 더 좋다는, 지난번에 애리조나주에서 선거에 나갔는데 졌고 지금 또 상원 선거에 나가는 굉장히 부통령 후보가 돼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비벡 라마스와미, 스티브 배넌이 뭐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시 45분 정도에 연설을 하고 나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를 뽑는 모의 투표를 하는데, 니키 헤일리는 오늘 가지 않습니다. 론 디센티스도 가지 않습니다. 론 디센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의 그 부통령 후보군이다 하고 얘기를 했지만, 팀 스캇 이런 사람과 함께요, 나는 그의 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CPEC에서 굉장히 그 극단주의적인 마가 베이스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문제 등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아무튼 마무리가 지어지니까 내일 다시 이 부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예비선거 결과는 이제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끝나지 않았지만 결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겠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지금 오늘 투표는 정당과 관련 없이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거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투표 날짜가 달라서 지난번에 먼저 민주당은 투표를 치렀고 바이든 대통령의 대대적인 그런 그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의원이 50명이거든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글쎄요, 오늘 저도 니키 헤일리는 돈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돈을 일단
뭐 쓰는 것 나쁘지 않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본인을 홍보하면서 슈퍼 투스데이까지는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27일에 또 미시건주의 예비선거도 하나 있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선거에서 대의원 수가 63명입니다. 아이오와주, 뉴햄프셔,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오늘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고요. 니키 헤일리가 17명이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1215표, 대의원 표가 있어야지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오늘 결과를 보고 나서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극단적이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때는 약간 무슨 뭐 비아냥거리면서 한 얘기라든가 애매모호하다던가 하는 것은 잘 들려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로라 잉그램이라는 팍스의 그 오피니언 리더죠. 저널리스트는 아니고 인터뷰를 할 때 로라 잉그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많은 여자 유권자들은 타운홀 미팅에서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많은 여자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아주 그 별명 붙이는 걸 싫어한다. 그리고 늘 숫자를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싫어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신의 정책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괜찮다면 if you don't mind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 뭐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면서 그의 태도나 내가 최고야 하는 숫자나 등등.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함께 갈 거다. 내가 대통령일 때 경제가 너무 좋았고 역사상 최고의 고용 수치를 기록했고 모든 것이 좋았고 이 나라가 하나로 뭉쳐지고 있고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라가 뭉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뚜렷한 답이 아니에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늘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복수, 리벤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쎄요, 복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나의 복수는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I don't care about the revenge thing. I know they usually use the word revenge. Will there be revenge? My revenge will be success. 네, 복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revenge will be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반응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고 그걸 좋아하는 지지자들입니다. 주변 인물도 마찬가지여서 오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PEC에서 이제 중요한 연설을 하기 전에 자리를 쫙 깔아주는 겁니다. 잭 포소비액이라는 정말 이상한 내용들, 가짜를 많이 얘기를 하는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에서 일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Welcome. 민주주의의 종말에 온 것, The End of the Democracy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1월 6일 우리가 그거의 파괴까지는 못 갔지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신정 정치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 모든 영광이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무슨 뭐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이걸 완전한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거 민주당 듣기 싫으라고 비꼬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바로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발언들을 하죠. 관심을 끌려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의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right, welcome. I just wanted to say welcome to the end of democracy.
We're here to overthrow it completely. We didn't get all the way there on January 6th, but we will endeavor to get rid of it and replace it with this right here. We'll replace it with this right here. Amen. I signed up for the self-help. 네, 이제 그 뒤에 반응이고, 뭐, alright, 무슨 뭐, amen 한 사람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좀 극단적인 말을 쓴다는 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할 수도 있다 하긴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Welcome to the end of the democracy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엄청,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갓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신권 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의 갓을 강조하고 신권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자, 다른 인종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공화당이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은 이미 예전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의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만약에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지금 이 CPEC을 사람들에게 다 보도록 권했을 것이다. 그걸 보면 글쎄요. 그 안에서 박수치고 좋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동아리니까 서로 의견을 같이 하니까 모이겠지만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으쓱하거든요.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CPEC 행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유명했었던 것은 이제 주말에 막 운동화 팔고 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 명예훼손죄로 그 여성에게 뭐 8천 몇백만 달러를 배상을 해라 라는 그 판결에 대해서도 벌금 시행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 뉴욕에서 사업을 사기로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벌금, 본인에 대한 벌금만 3억 5,500만 달러. 이것도 좀 시행하는 것을 연기해 주세요 했는데 판사가 no, 내라 했죠. 그래서 항소를 30일 안에 할 수 있는데 항소를 할 때는 그 돈이 다 제출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5억 달러도 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딱 5억 달러 정도 되거나 아들 것 다 합치고 나면은 지금 그래서 어쩌면 뭐 재용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이때는 아마 부동산 감정을 제대로 할 확률이 거의 높겠죠. 지난번에는 사업 사기를 저질렀다는 게 뭐든지 돈을 빌릴 때는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아. 이게 이렇게 큰 재산이야. 아니면 30%가 아니라 3배 이상을 불려서 감정을 받고 돈을 열심히 쓰고 벌고 그리고 나서는 세금은 안 내고 세금 낼 때는 마이너스 처리. 그래서 한 해의 세금이 뭐 777달러인 거 냈잖아요. 연방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내가 스마트해서 세금을 적게 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억만장자가 1년에 세금을 777달러를 내고 내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다 오는 겁니다. 인과응보로. 지금 왔잖아요. 그러자니 법정 비용 마련하고 지금까지는 본인 돈으로 법정 비용 쓴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지자분들이 준 돈으로 썼는데 운동화도 팔고 하나에 뭐 399달러짜리 운동화도 너무 잘 팔렸다잖아요. 몇 시간 만에 다 매진되고 그리고 이베이는 막 몇만 달러, 46,000달러 내라 이렇게 399달러짜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스니커즈, 트럼프 운동화 저기 반바지에 보니까 공화당 코끼리도 그려져 있고 GOP라고 공화당이라고 딱 써 있고 공은 2024년도 발이 묶였네요. 공화당이.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잘 뛰고 공을 넣겠습니까? 넘어지고 말겠습니까? 그걸 이제 시사한 것인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본인의 페이스로 끌어들여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저는 분명하게 팍스, 뉴스맥스, 뭐 원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뭐 에폭타임스라든가 아니면 싱클레어 같은 이런 방송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팍스,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이런 것을 보신 분이라면 이번 주에 연방수사국의 정보원이었던 사람이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뭐 몇백만 달러씩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온 게 FBI의 정보원이 그게 가짜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체포됐다. 이런 내용을 거의 못 보고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매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벌금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피해자고 마녀 사냥을 당한 겁니다 하는 걸 다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연방수사국, CIA, 뭐 딥스테이트 다 이상한 것들이 운영을 하는 거야. 해놨으니까 또 이렇게든 저렇게든 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화당에서는요. 황제 운동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운동화를 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코끼리가 코에는 뭐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는 코끼리들이 더 황제를 어디로 모시고 가네요. 우상 숭배처럼 보이는 이런 시사만평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경제로 연결을 하면은 구태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한 얘기가 내가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주식시장 폭락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주식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S&P 500도 어제 또 5천 너머에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높아지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라는 그 인공지능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이 회사의 주식이 엄청 올라가면서 모든 걸 다 끌고 갑니다. 일본의 주식도 유럽의 주식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조금 뭐 찾아서 쓰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서 마음이 넉넉한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게 폭락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시점에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요. 또 니키 헤일리를 수사해야 된다. 연방 법무부가 뭐 5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그냥 말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말을 전부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의 시사만평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미쳤어. 도대체 막 한 달 지나고 나면 막 빚 내야지 될 것도 많고 쓸 돈은 없고 하잖아요. 옆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는가. 야, 트럼프 2024년 하면서 온갖 것을 다 사고 모으고 트럼프와 관련된 것을 이 비싼 운동화도 사서 신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화 얼마, 트럼프 액세서리 뭐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도 있고 또 트럼프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오른편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분이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모든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같이 계시는 여자분이 바이든 경제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건 DARN이라고 쓴 것은 DAMN이라고 쓰기 좀 그러니까 그렇게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경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좀 괜찮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를 5월 달도 아닌 6월 달부터 시작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예상이 지금 좀 많아집니다. 냉동 배하는 인간이다. 배하는 인간이다. 프로-라이프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초이스. 낙태를 내가 선택하는 것. 그렇지 아니라 생명, 잉태하기 전에 모든 생명은 정말로 이거 존중돼야지 돼 하는 거기서 한 발 더 가니까 냉동 배하는 인간이다라는 연방대법원이 아니라 엘라바마주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사만평을 하나 보시면요. 왼편에 보니까 이건 계란이다라고 써 있는데 오른편에서는 왼편 오른편도 그렇게 했네요. 좌파와 우파. 오른편에서는 엘라바마를 제외하고요. 엘라바마에서는 이건 살해된 치킨이다.
그 냉동 배아가 아직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뭔가를 이루기 뭐 이런 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근데요. 그 우리가 계란으로 보면 뭐 구태여 제가 주말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재미있자고. 혹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미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란이요. 13%는 유정란, 닭의 정자와 말하자면 닭의 난자가 합쳐져서 이제 이게 이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13%는 그렇게 되고 87%는 무정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무정란이거든요. 그리고 이 87%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서 먹는 계란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엘라바마 대법원의 결정은 무정란도 이거는 병아리다, 인간이다, 악이다, 차일드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배아를 잘못 따르면 사람이니까 잘못 따라서 누군가가 잘못 따라서 배아가 다치거나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거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장 병원에서 어제까지 3군데 병원이었는데요. 우린 그러면은 체외 인공수정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한 배아가 본인들의 배아가 이제 이렇게 파손이 된 커플이 소송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요. 카톨릭에서도 사순절에 그 밑은 먹지 않잖아요. 뭐 생선은 또 먹어요. 저는 그것도 이상합니다만은 생선은 먹고 밑은 먹지 않는데 또 달걀은 먹잖아요.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구태여 지금 엘라바마주의 연방 대법원장도 막 성경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파괴하기 전에는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없는데 그 배아도 인간이다. 배아가 아닌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사순절에 밑을 먹지 않는 게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도 또 뭐 계란은 먹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계란 얘기가 나와서 배아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방송에서 이틀 동안 어제 그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지어는 공화당에서조차 미셸 스틸처럼 낙태는 전국적으로 막아야지 돼 하는 안을 발의를 한 미셸 스틸도 엘라바마주의 이 내용 본인이 이제 그 체외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가족이 스타트하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라바마주의 대법원의 판결을 반대를 했습니다. 니케일리만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는 본인도 이제 니케일리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배아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다고 내가 또 엘라바마의 그 판결 내용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리한 거죠. 며칠 이렇게 기다리고 봤잖아요. 여론을 봤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 인공수정, 이 체외 수정을 나는 지지한다. 엘라바마주 의회가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지 된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한 2% 정도는 인공수정으로 된 이런 아기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인공수정을, 체외수정을 지지한다 하면서 여론 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미국 사람들 한 42% 정도가 본인이나 아니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민주당에 계속 아버지 때부터 기부하고 민주당 친구들과 놀고 낙태도 지지하고 하다가 대통령이 되려니까 보수적으로 보여야지 되니까 낙태에 반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또 아주 보수적인 3명의 브렉 캐버나우, 에미 코니 베렛, 닐 고서치 이런 사람들을 연방 대법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낙태 금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는 걸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엘라바마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되고 심지어는 배아도 악이다. 이게 잘못되면 살인하는 거예요. 의사가 살인을 하던 누군가 그걸 다룬 사람이 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를 금지시킨 그런 대법관들을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도 엘라바마의 이 대법원의 판결은 반대라면서 빨리 의회에서 뭔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읽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하나 생각나는 건 아니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그렇지만 아직 수정되지 않은 그런 배아도 어린이라고 보면은 실제 어린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명씩 총에 맞아 숨지는데 왜 그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살상 무기 금지는 안 하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다 각자의 이익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총기협회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무슨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면 그런 곳에서 표를 받거나 하는 이런 모순적인 것이 있고요. 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에 의해서 선의를 가진 기억력이 없는 노인 대통령.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아도취적이고 독재적인 계획을 가진 거짓말장애. 나의 복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뭉뚱그려서 넘어가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비공개 모임, 자신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비공개 모임에서도 노트를 보고 뭔가를 연설한다고 하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이거 돼도 돼? 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끝내 세계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나발리라는 사람을 알렉세이 나발리의 살해에 책임이 있다고 세계가 결론을 내린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은 끔찍하다. 여기까지는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가 누가 이기냐가 선거 캠페인을 누가 잘하느냐. 천재 캠페이너에 달려있다.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이 공화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그건 아마 공화당 내부에서도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있었어요. 어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43살의 바이든과 바이든의 아들이 뭐 우크라이나의 뭐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에서 2015년과 2016년에 두 사람이 각각 500만 달러씩 뭐 뇌물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그 뇌물이 가짜고 그 가짜 주장은 러시아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러시아 정보국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지금도 만나고 다니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 가짜 정보를 퍼뜨렸고 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체포됐지만 판사가 보석금 내고 풀려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검사 측에서 뭔가를 그 주장을 해서 체포가 또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스앤젤레스 법정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하고 무슨 뭐 굉장히 뭐 비싼 그런 콘도미니엄에 살면서도 나는 지금 돈이 1,500달러밖에 없고 뭐 캐시는 은행에는 5,000달러밖에 없고 하는데 뭐 600만 달러에 접속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사 측에서는 600만 달러면 어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평생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 사람은 해외로 그 도주할 위험이 높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적은 이스라엘계입니다. 러시안을 굉장히 잘하고 그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지만 여권도 다 냈는데 뭘 그래. 그런데요. 여권은 5일만 있으면 나옵니다. 급행으로 하면 메이비 더 빨리 나올지도 몰라요. 로스앤젤레스에 저는 이스라엘 영사관이 어디 있는 줄 알거든요.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체포가 됐거든요. 어쩌면 화요일 아침은 헌터 바이든 청문회고 이
아버지 탄핵과 관련해서 이 사람도 이제 법정에 다음 주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스미르노프라는 사람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오늘 그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 보니까 한 40명 정도는 난 탄핵에 찬성표 못 던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건 뭐 바이든 대통령 탄핵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도 좀 전해드려야죠. 지금까지 미국인의 특권, 세계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못했고, 최근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쫙 들어온 인도, 일본 당연히 못했습니다. 무인 우주선은 달에 보냈지만 달의 표면에 발을 디딘 12사람은 전부 미국 사람입니다. 닐 암스트롱을 맨 그 선두로 해서 이제 늘어나겠죠. 미국에서도 2026년도에 아르테미스 3호 보내고 그게 이제 지금 오디세우스 휴스턴에 있는 민간 회사가 만든 지금 그 우주선이 달에 가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뭐 그런데 뭐 머리가 바위에 닿았다든가요. 그래도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상당한 작전 능력이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그러니까 달 표면에서 그 분화구 이런 모든 것에 그 속에 얼음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산소와 뭐 수소가 있고 그러면 연료를 만들어내고 물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 같은 데이터를 쭉 보내죠. 그것과 지구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표면에 발은 아무튼 붙이고 넘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또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겠죠. 왜 이렇게 세계가 다 달달달하냐? 달에 있는 그 유용한 그 물을 포함한 그 자원에 대한 접근 우리가 먼저 해야지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민간 회사들도 가잖아요. 나사, 우주항공국, 미국 혼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걸 우주선을 보낼 때는 스페이스X 같은 일론 머스크의 이런 로켓도 필요한 거고요. 뭐 이런.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목적도 되죠. 이런 사업을 막 하다 보면 영국도 우주 사업 한다고 우주 사업이 침체하는 동안에 경제도 침체되잖아요.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한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누가 주역이 되는가? 어느 나라가? 미국이 되기를 미국에서는 바라고 있는 거죠. 뭐 어떤 한 국가의 전유물은 아닐 가능성도 높죠. 어떤 때는 서로 협조를 하고 해야지 되고 또 국가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나 로켓을 만드는 회사나 다 필요하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일어날 일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24일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이 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는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이제 2년이 되는 날인데 이 전쟁이 금방 끝나거나 쉽게 승리한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전쟁 상황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 계산. 푸틴이 서방 세계 미국 있어봐. 길어지면 지치지. 우리는 나 혼자 결정하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야. 이제 이 계산에 조금 서방 세계가 서툴렀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싸우잖아요. 알렉세이 나발리 같은 사람. 숨지고 나서. 그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변화가 본인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7년도에 그 같은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하고 통합하고 막 경제를 막 개방하고 그러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죠. 서방 세계와 경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치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고 내부가 위험한데 자꾸만 다른 나라와 연결돼 보세요. 북한이 그거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언론 통제하고 서방 세계를 적으로 놓는 게 나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2007년도에 했다는 겁니다.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나토의 군사력이 아니라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나토가 이제 1949년도에 뭐 한 나라가 침공받으면 다른 나라가 다 우리나라가 침공받은 것처럼 침공한 나라를 싸울 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그 원칙에서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법, 그리고 문화, 문명 같은 것. 이게 지금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이 누리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실존적인 위협인 겁니다.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을 맘대로 만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법. 나발리 추모하면 그 사람들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힘을 정말 용감하게 주장했었던 나발리 사례는 사실은 러시아라는 국가에 타격을 줬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숨질지도 모르는데 한번 독살 시도가 있었으면 서방 세계에서 하지 왜 들어갔느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발리를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나발리가 뭐 미국의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도움도 받았겠죠. 안 받았겠습니까? 딸이 스탠포드에 다니면서 딸과 미망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잖아요. 어떻게 푸틴의 그 궁정 같은 것을 다 찍어서 이 사람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런 것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그 비디오가 나오고 나서 한 달 만에 4명 중에 1명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나발리에 딱 이렇게 있고 이 나발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호화로운 궁전에 푸틴이 머물 수 있는 것은 늘 머무는 것도 아니잖아요. 흑해니까. 모스크바에 있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빵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여러분들이 겨울에 추운데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발리가 숨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또 딱 생각을 하죠. 아, 나발리 전에는 누가 있었고 독살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전쟁은 하되 좀 살살하자 하는 승리보다는 좀 평화롭게 가자. 이렇게 외치면은 성직자들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4살 정도만 돼도 어린이들이 군복을 입고 애국적인 게임을 합니다. 북한과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과서 다 바꿉니다. 러시아가 항상 서방 세계와 전쟁을 했을 때는 또 막 이긴다. 이렇게 선언하는 할로윈과 발렌타인데이는 아주 외계인의 명절. 그 서방 세계 거잖아요. 아주 다운시켜버리고 중국, 음력설 막 완전히 모스크바의 도심이 이번에 막 중국 이런 등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다잖아요. 거의 공휴일 수준이랍니다. 지금 중국과 손을 잡아야지 되니까. 북한과도 손을 잡아서 탄화를 받아야지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산 고급 세단도 선물을 하고 사유재산도 침해합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많은 민간 기업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유화로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화는 나죠. 화는 나지만 이 화나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잡혀가고 뭐 수십 년 형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때 나발리 같은 사람이 숨질 수도 있는데 갔고 나발리의 와이프도 남편의 유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정신이 쉽게 그냥 무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벌 받을 게 두려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그런 생활을 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그냥 정상으로의 복귀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푸틴은 계속 군국주의. 봐봐. 과거에 뭐 우리가 구소련의 그 땅까지 다 갔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뭔가를 높이려고 하는 푸틴과 아, 우리 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는 갭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던 27살의 러시아 병사가요, 텔레그램에 가족들과 같이 하는 것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고 싶다. 엄청나게 벌 받았죠. 그 군인은.
터커 칼슨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막 고대, 뭐 프린스, or 자르처럼, 황제처럼 본인이 이제 그렇게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막 역사를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 잃어버린 제국을 복원한다 하면 사람들은 옛날에 제국을 복원한다 하면은 어떻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런가 하고 또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트럼프의 말을 다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러시아에도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나발리가 아니야,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돼. 이런 말을 하고 본인을 조롱하고 본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끔찍하게 싫어했겠죠. 그리하여 시베리아까지 유형지까지 보내줬는데 그리고도 결국은 숨진 채 발견되고 숨진 지 지금 몇 주일이 지났는데도 시신을 아직까지는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팍스, 뉴스맥스, 원아메리카 네트워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불리한 뉴스 싹 빼고 그리고는 막 뉴스를 애매모호하게 왜곡해서 전하는 게 있는 것처럼 서방 세계에도 터커 칼슨과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가능한 겁니다. 터커 칼슨은 알렉세이 나발리가 러시아에서 그렇게 숨지기 며칠 전에 푸틴을 인터뷰하면서 야, 내가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푸틴을 인터뷰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저널리스트들이 다 푸틴 인터뷰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해줬습니까? 그 저널리스트에게 말려 들어갈까 봐. 답변을 할 말이 없으니까 안 했고 터커 칼슨은 그 며칠 전에 알렉세이 나발리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거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그가 숨졌을 때 뭐 이집트 저널리스트가 터커 칼슨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모든 지도자들은 사람들 다 죽인대요. 그게 권력의 무슨 대가라나 뭐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내가 그 모든 권력자들은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그랬다는 거지 현실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야. 이런 또 말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에 계속 놀아나는 농락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해서 저는 농락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론적인 살인을 말했지 진짜 살인과 진짜 피를 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빌 올라일리가 막 여자 문제로 팍스뉴스에서 계속 보호해주다가 도저히 보호해줄 수 없을 때 뭐 그 사람 버려버리긴 했지만 그 팍스에 있을 때 쫓겨나기 전에 트럼프에게 물어봤잖아요. 이 빌 올라일리조차도 블라디미르 푸틴을 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인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도 터커 칼슨과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아주 깨끗해? 똑같은 것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런 트럼프나 터커 칼슨이 있는 한 푸틴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러시아 문제 러시아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그렇게 하기 힘든 상태이고 옆에 나라까지 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이 보고 있다가 뭐 러시아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제야 인사에게나 아니면 대만에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무슨 터커 칼슨이 모스크바에 가봤더니 미국의 어떤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범죄가 없고 특히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봤더니 물건이 왜 그렇게 싼지 러시아가 이 경제가 너무너무 나쁘니까 물건값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에 비교하자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쓰는 돈보다 4배를 더 내야지 사과를 먹을 수 있고 바나나를 사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요. 만약에 쿠바에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쿠바에 한 2주일 정도 갑니다. 쿠바에 한 2주일 정도 가서 무슨 뭐 사탕수수밭에서 한 그 정도 머물고 몇 군데 이번에 터커 칼슨도 뭐 가이드가 보여주는데 봤잖아요. 가이드가 보여주는데 몇 군데를 보고 미국에 와서 막 선전을 합니다. 쿠바가 뭐 지상 최고의 나라다. 본인이 다 알아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겠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 더욱 용감합니다.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미국 뉴스를 방송한 사람이잖아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이 저의 이 오늘의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갖고 계시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는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잠깐 미국에 오셨더라도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잠깐 공부를 하셨다던가 그런 분들이 훨씬 미국을 많이 아는 것처럼 분석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랬어도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뉴스를 보니까 알잖아요. 저거는 아닌데 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용감합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와서 뭐 몇 년 공부하고 물론 가끔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다 모릅니다. 이게 그런 문제라니까요. 터커 칼슨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좋아, 푸틴이 좋아, 모든 지도자들은 다 독재 성향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푸틴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어메이징하다고 하잖아요. 시사만평을 보십시오. 푸틴이 우적우적 막 먹고 있네요. 지금 하나 닭다리를 뜯는데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뭘 뜯을지. 왼편에는 터커 칼슨이 펜을 들고 있네요. 오른편에는 트럼프가 골프채인가요? 들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느낌에는 다른 사람보다 알렉세이 나발리는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거리에서 시위하는 것 막 강압적으로 막 다루니까 사라지지만 마음속에서는 사라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발리가 만약에 서방 세계에서 이렇게 망명을 하고 하면서 쉽게 글을 쓴다, 쉽진 않겠지만 그것도 글을 쓴다던가 연설을 한다던가 하다가 독살당했다면 사람들이 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독살당할 줄 알면서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또 시베리아까지 가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심오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내일 또 만날 수 있으니까요. 내일은 일요일이지만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